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 인원을 압도적으로 늘리면서 압박을 해오자 일단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막겠다는 경호처와 뚫겠다는 공수처의 이 대비태세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나섰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1차 집행 시도 때 이어서 재차 경호 인력을 좀 보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의 협조 요청이나 야권의 압박에도 침묵을 지켜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영장 집행 시기가 임박해 오는 이 상황에서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으로부터도 줄곧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해라, 그리고 경찰을 압박해라, 여러 가지 이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다고 이걸 또 들어줄 수도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경찰 병력을 추가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측에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이 거부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야당과 여당 이 둘 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내는 대통령 측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요. 만약에 둘 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당히 지도자로서 나쁜 행동인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쁜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사실 야당이 보기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왜냐? 지금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비상계엄 실패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투입된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적극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그런 지금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시간과 인력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협조를 해달라 해서 어떤 두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뚫릴 거라면 굳이 또 최상목 대행까지 나서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최상목 대행은 일단 경호처나 공조본 등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싣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호처의 인력에는요, 단순히 순수한 경호처 인력 이외에도 군과 경찰에서 파견 나간 인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파견 나간 그 인원에 대해서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냐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군에서 파견된 인력, 경찰에서 파견된 인력 모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애매한 게요. 저기 파견 나가 있는 인원들입니다. 본인들의 소속은 지금 파견 나와서 경호처 소속인데 자기들의 원래 출신은 군이나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경호처의 방어 업무에 동참하지 마라 하고 경호처에는 본인들은 속해 있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난감할 겁니다. 네. 1차 집행 때도 그 난감함이 일부 표현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법을 지금 준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법을 제가 보니까 2조와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 공무원이란
대통령 경호처와 직원과 그다음에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파견된 사람도 이 경호처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3조를 보면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경호처장은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까 2조와 3조를 준용한다면 소속 공무원이란 파견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경호처장은 파견된 공무원까지 모두 다 지휘 통제할 권한이 있다라고 경호처 법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아마도 이 법을 준용을 해서 지금 파견된 군이나 혹은 경찰단이 자신의 어떤 지휘 통제하에 있다라고 아마 지휘 통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서 여론이라든지 또는 지난 1차 집행 때의 그 후후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군과 그다음에 좀 경비단 그러니까 경찰에서 파견된 경비단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아마 그것도 네.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호처장은 마지막 3차 저지선은 이번에 완벽하게 경호처 직원들만 하고 네. 외곽 경비를 그럼 파견된 어떤 공무원들에 맡긴다라는 그냥 원칙을 이제 세워뒀는데 그 원칙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호처에서는 끝까지 맡겠다는 입장이고 또 대통령실 측에서는 영장 자체의 또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서로 지휘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도 이 합법성, 위법성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